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7일입니다. 현재 비가요, 스프레이 아주 가늘게 내리는 것 같아요. 지금 한참 동안 앞쪽에 있는 데를 살짝 멍하니 봐야지만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비가 오고 있고요. 나가면 이거는 비가 온다라기보다 서 있으면 좀 약간 축축하게 젖을 수 있다는 이슬 같은 완전한 이슬? 이 정도의 가는 비예요. 너무 가는 비인데요. 이 정도의 정도 비가 오는 거고요. 현재는 그렇고요. 어저께 밤에 잠잘 때 새벽에 한 저 2시 정도에 잠이 들었는데요. 그때 비가 조금 약간 툭툭 떨어질 정도로 많은 양의 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은 앞쪽에 있는 아이들, 지금 보여드리는 봉 쪽에 있는 아이들은요, 요렇게 빗물을 먹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라지아가, 여기 있는 아이는 진주 목걸이죠. 얘네 둘은 저희 집에서, 얘는 상관없어요. 진주 목걸이는 얘는 원래 자체가 물을 너무나 좋아라 하는 아이고, 어저께 색감 별로라고 막 제가 그 이야기 했는데요. 빗물 먹으니까 다시금 돌아온 것 같죠. 목이 말랐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얘는 아무데나 물을 맞춘다 그래도 전혀 이상이 없고 잘 자라더라고요. 여기 라지아가 같은 경우는 얘도 물을 그렇게 싫어하는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 얘는 여기에서 3년 동안 장마도 여기서 보내고 다 계속 물 적응하면서 있었던 아이거든요. 너무 갑작스레 물을 주지 않다가 이런 자리에 두고 빗물을 계속해서 저처럼 맞힌다 그러면 혹시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 주는 습관도 얘네들한테 자주 주는 걸 계속 연급을 하다 보면요. 가을비는 뭐 장맛비처럼 많은 양은 아니니까 지금부터 조금 하다 보면 얘는 물 적응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댓글에 보니까 요번에 비가 3일 정도 온다는데 맞추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랑 같이 계속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앞쪽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빗물을 맞춰보고 여름에 장마 때도 지나가 봤는데요. 얘네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 단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아닙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놓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고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를 믿고 내놨냐면요. 가을이고 온도가 낮고 그 다음에 비가 장마 때처럼 너무 많이 막 쫙쫙 쏟아지는 날들이 연이어서 있다든가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지는 않아서 제가 이쪽에다가 내놓았고요. 그리고 화분의 입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얘는 제가 데리고 가서 위에서 상면에서 물을 주고 싶어도요. 그냥 위에서 샤워기로 막 뿌려준다고 해도 완전하게 물을 다 먹기에는 힘들어요. 저면관수나 물에 퐁당 담가서 뽀글뽀글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물 주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주로 내놓았어요. 얘네들도 지금 화분을 넘어섰잖아요. 넘어서서 여기에서 모이는 물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화분을 적는 거거든요. 여기 뷰티릴리 요 화분을 봤더니 화분에 흙이 젖었어요. 젖기는 젖었는데 어느 정도 왔을까요? 비가 지금 예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아이들을 여기다 내놨는데 이상은 없더라고요. 얘도 물을 어느 정도 먹기는 먹어야 돼요. 얘가 잎이 힘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항상 밑에 있으면요. 제가 똑같이 물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물을 못 먹더라고요. 얘는 여기 나와서 이렇게 통통해지고 색감도 변화가 있을 만큼이니까 머리 큰 게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에 좀 약간 단련되고 장맛비도 맞아봤더니 좀 괜찮다는 아이들을 한번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 봉 기준으로 바뀌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비가 오면 절대로 얘네들은 물을 먹지 못해요. 여기 물이 모여서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모여서 튀어서 이쪽에 오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분이 젖지를 않아요. 지금 저번에 물관수 비 올 때 물 한번 왕창 줬잖아요. 그때 비를 먹었던 거는 다 말랐나 봅니다. 화분이 요번에 다 점검을 이렇게 우리 어저께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보고 화분을 봤더니요. 생각보다 화분의 흙이 다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요.
뭐 빗물을 좀 먹는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정도 내리는 비 정도는 어느 정도 먹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에가 요런 상태고요. 위에 여기 요 부분은 제가 그냥 요렇게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비를 먹지 못할 거고요. 약간 습도가 유지하고 있어서 그나마 얘네들이 크게 마른다던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색감의 변화가 있어요 라고 보여드렸던 자리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요렇게 전체적으로 봐도 조금씩 색감 물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시죠? 아, 이쁩니다. 저의 꽃밭이죠. 저 베란다 아니 방에 거실에서 한 번씩 창 밖을 이렇게 보면요, 얘네들의 옆모습이 요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 잘 있구나 라고 보고 그냥 지나가듯이 본답니다. 얘네들 와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보는 일은 잘 없어요. 이렇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저의 꽃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찍어 보고요. 다른 자리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 밑에 쪽은 아무래도 햇살이 지금 없어서 비가 오고 구름에 가려져서 없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이라 이게 햇살이 넘어오지도 못하는 데다가 좀 어두운 색감이 보여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조금 덜 먹어요. 여기에 물이 보이는 요거는 뭐냐면요, 중간에 있던 페티병 걸려있는 쪽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요 봉에 맞아서 다시 튀는 물들, 그런 정도고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장마 때 막 바람 몰아치면서 창문에 빗물이 많이 튀는 경우가 아니면 얘네들도 물을 못 먹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제가 물관수를 해줘야 하는 아이들이라서 요번에 비가 온다고 해도 얘네들한테는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 요렇게 댓글에서 또 한 분이 이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관리라기보다는 그냥 구경꾼이에요. 여기다 내놓고 빗물이 좀 많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그냥 위에서 물 뿌려주는 거, 비 올 때. 그 정도고요. 아픈 아이들 뭐 빼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많이 키운다고 해도 한 번에 병치레를 이렇게 돌림병처럼 그러지는 않거든요. 아픈 아이들만 몇 아이만 아프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뭐 깍지가 끼었다 이런 아이들 있으면 걔네들을 뽑아서 베란다에서 약을 2번 정도 쳐주고 다시 내보내는 거, 그 정도로만 하는 거라서요. 제가 잘 키운다기보다 환경이 잘 키워주는 것 같습니다. 노숙을 하게 되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타지도 않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희 집은 반나절 심한 햇살이 있습니다. 앞에 건물이 있고 옆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요, 햇살이 금방 가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5시 정도에 되면 햇살이 없고요. 이쪽에는 12시에서 살짝 옆으로 비치는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후에 햇살이 계속 들어오기는 해요. 그나마 제일 여기서 지금 세 부분 있잖아요. 봉 바깥에, 그 다음에 난간 위에, 그 다음에 여기 난간에 있는데요. 난간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직광은, 바로 위에 솟은 직광은 보지 못합니다. 살짝 옆으로 넘어가는 빛? 그래도 뭐 완전히 넘어가는 사선은 아니고요. 살짝. 그래서 얘가 조금 햇살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쨍쨍하거나 센 햇살보다는 조금 진한 햇살, 요런 햇살을 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대신에 물드는 게 조금 더 느려요. 물드는 게 조금 더 느리고요. 어저께 보여드렸던 여기 중간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햇살을 조금 더 봅니다. 햇살을 더 보고, 그 대신 얘네들은 3분의 한 요 정도, 여기 전체적인 게 여기 있다면요, 한 요만큼은 햇살을 보고 여기 뒷부분은 햇살을 좀 적게 보는 편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돌아가면서 원형,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전체적으로 다 햇살을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햇살은 강합니다. 물도 봉 바깥에 있는 쪽보다는 조금 덜 맞아요. 얘도 바람이 불어줘야 빗물을 맞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고, 아니면 비가 너무 왕창 와서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많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이야기 하면서 빌 게이츠 어저께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더 이쁩니다. 빌 게이츠는 물 드는 게요. 정말 맑은 색으로 드는 것 같아요. 얘 설마 아픈 아이는 아니겠지? 라고 한번 만져볼 만큼인데요. 제가 이렇게 햇살을 이렇게 가려볼게요. 색감이 이래요. 색감이 이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쁘게 잘 커주는 빌 게이츠고요. 그 다음이 여기에 있는 요쪽에 여기 있는 쪽은 햇살을 거진 다 보죠. 보고 얘도 햇살이 두 번째, 얘가 두 번째 정도 될까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제일 햇살을 많이 보고 빗물의 영향도 제일 많은 거고요. 요쪽에 있는 아이들이 두 번째로 햇살이 좀 강하고 전체적으로 다 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달려있던 아까 보여드렸던 페티병 걸려있던 그쪽에 있는 아이들도 아마 여기 있는 아이들하고는 위쪽에 있는 아이들하고 비슷한데요. 단지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지만 걔는 뒷면이 조금 있다는 거,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 요런 게 있어요. 자리마다 다릅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자리에서 있다고 해도요, 자리마다 햇살과 빗물의 영향이 다 달라요. 어제 되었던 빗물에 강한 아이들은 여기 있는 스틸아트, 얘도 빗물에 생각보다 강하더라고요. 장마 때도 여기에서 잘 있어주는 아이고 색감도 좋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되어서 끄고 한 30분이 아니라 1시간 지나서 다시 와서 여기서 찍어 보는데요. 아직까지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분무기를 뿌리는 듯한 아주 얇은 작은 분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물방울로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촉촉하게 계속 이런 물이 지금까지 계속 1시간 동안 왔으니까요. 얘네들한테는 꼭 그거 같아요. 식물에 보면 습도를 유지해야 돼서 농장에서 보면 이렇게 가늘게 뿌려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 여기 스틸아트도 좀 물이 강하지만요, 요런 베리들 종류, 저는 애심하고 여기가 애심이고요, 옆에가 을려심인데요. 처음에 제가 애심과 을려심 키우는 얘기를 들었을 때 습도가 너무 많거나 빗물을 여러 번 맞으면 입장이 떨어진다 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다육이가 많은 빗물이나 여러 번에 맞추는 빗물에는 약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여기 바깥에 여기 바깥에 걸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여기에다가 비가림막을 해줄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는 제가 물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여기에서 키우지 않고 다 안쪽에서만 키웠었는데요. 이제 얘네들 머리가 커지고 숫자도 많아지고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못난이 아이들부터 바깥에 나가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랬던 애심이 이쪽 바깥에 나와서 너무나 잘 크는 걸 보고요. 하나씩 내놓기 시작을 했는데요. 의외로 생각보다 다육이들이 빗물에 강한 아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도 애심도 그렇고 을려심도 그렇고요. 요런 베리 같은 아이들 많잖아요. 그 루비 틴트 이런 아이나 레드베리, 홍오, 오로라 뭐 이런 아이들, 블랙베리도 있죠. 이런 아이들은 여기 바깥에 놔두고 빗물을 맞아가면서 그냥 노숙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저희 집에서는 햇살이 반나절밖에 없다고. 근데 만약에 하루 종일 내리는 햇살이라고 하면요, 그런 자리라도 얘네들이 얼마나 적응을 잘 해서 나갔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는 말을 못 해드려요. 그거는 아무래도 키우시는 환경이 여러 군데고 그 여러 군데의 환경을 제가 경험을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다 내놓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더 잘 커졌어요. 입장도 특히나 을려신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좋아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런 아이들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베리 같은 요렇게 동글동글한 아이들, 입장처럼 생긴 아이들도 넓은 입장 이런 아이들 좋아라 하지만요, 요런 베리 같은 종류를 너무나 좋아라 해서 키우는데요. 얘네들이 제가 물관리 해주는 것만을 먹어서는 입장의 단수가 자꾸 줄고
앙상한 가지가 너무 많이 보인다든가 이랬거든요. 자구도 오히려 더 많이 보여주지 않았고요. 근데 이쪽에 놔두면서 빗물도 먹고 제가 물도 다른 아이들 먹을 때 물도 주고 얘네들 빗물을 더 자주 먹는 아이들인데 불구하고 하엽을 많이 준다기보다는 입장을 더 내주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석연아 같은 경우도 얘도 입장이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입장이 두툼하고 요런 미인들 종류나 석연아도 미인들 종류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뚱뚱한 입장을 가진 아이들은 습도를 그닥 좋아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을 가끔씩 주는 걸로만 했었거든요. 한 번도 입장이 말랑하다거나 이런 걸 느껴보지 못해서 말랑할 때까지 주름질 때까지 기다렸더니 입장 단수가 3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장점 하나, 둘, 아니다. 소개까지 합쳐서 하나, 둘, 3개 요 정도? 지금은 한 단씩 더 많아진 거예요. 장마가 지기 전에는 이거보다 한 단에 단수가 더 많았는데요. 장마 오면서 얘네들이 물간수를 한동안 또 한 번은 물을 바짝 한번 말린 적 있잖아요. 그때 하엽이 많이 졌던 것 같아요. 한 단 정도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요렇게 풍성해지고 있는 고스티. 얘 고스티 아니라고 했었는데요. 생긴 모양이 얘가 고스티. 그렇죠. 얘가 고스티고 제가 살구미인이죠. 살구미인이랑 고스티랑 정말 많이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얘가 맞더라고요. 다른 쪽에서 그 꽃보다 다육이 농장에서 보여줬던 그 얼굴이 맞더라고요. 얘도 처음에 데리고 오고 왔을 때 묵은 얼굴이 아니었을 때는요, 이런 얼굴보다는 조금 달랐습니다. 근데 얘는 묵둥이가 되면서 요렇게 석연아랑 닮아가는 거죠. 거진 비슷한 종이 아닐까 싶어요. 고스티 요 아이도 요런 아이들, 고스티랑 용월이랑 또 많죠. 살구미인이랑 그 다음에 퍼플 딜라이트랑 이런 아이들도 빗물을 어느 정도 먹여가면서 키우는 게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풍성하게 자라주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마 때 주구장창 마치는 게 얘네들한테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빗물에 좀 강하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페리도트도 물에 약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키운 지가 얘도 3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도 얘도 여기에서 잘 있어 주더라고요. 만약에 얘가 장마 때 비는 좀 가려주고 장마가 지난 다음에 계속 마친다 그러면 얘네들 얼굴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마 때도 얘네들한테 좀 약간 비가림막을 너무 많이 오는 날은 좀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요. 막상 장마가 되면 얘네들한테 뭔가를 덮어준다거나 이런 걸 못하겠어요. 너무 덥고 찝찝하고 습도가 많은 데다가 비닐까지 씌워놓으면 얘네들 너무 덥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밑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바람도 그닥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장마 때 비옷 같은 거 입으면 엄청 찝찝하잖아요. 그런 거 같아서 저는 안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게 정답이라 말할 수가 없네요. 저도 여기에서 지금 참고로 하셔야 될 거는 여기에서 그냥 지금 가을에 오는 비 요 정도로는 지금 요렇게 연달아서 온다고 해도 아무 이상 없이 맞춰도 된다 하라는 아이들만 보여드립니다. 여기는 러블리 로즈도 생각보다 물에 강한 아이고요. 얘도 여기 화분에서 물론 화분이 금방 심어서 내놓은 아이들보다는 조금 오래된 화분 흙이 얘 뿌리랑 일체가 돼서 좀 약간 흙이 좀 약간 단단하다 하는 애들을 요 바깥에 놔두고 빗물을 계속 맞추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 크게 타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 러블리 로즈는 계속 있으면서 얼굴이 이렇게 빵빵하니 많이 됩니다. 탱고도 마찬가지예요. 탱고도 생각보다 웃자라서 얘는 빗물을 안 맞춰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냥 여기에서 와락 심어가지고 많이 심어서 여기에서 빗물도 맞추고 햇살도 많이 쬐주고 그냥 노숙하는 단계로 이렇게 해놨더니요. 웃자람도 조금 덜한 것 같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구도 조금 더 잘 자라주는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서 키우면서 이득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살구미인이 얼굴을 많이 떨어뜨려서 풍성한 맛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요. 단수가 한 단 정도는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죠. 열심히 중앙 생장점에서 이제는 얼굴에 입장을 내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아이도 지금 수영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나중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주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얘를 심어줄 때는 이 자구가 이렇게 목대가 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있어서요. 많이 깊이 심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얘네들을 좀 깊게 내려 심어도 될 것 같고요. 살구미인을 입꼬지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아이들의 입꼬지가 한 10월달 중순이나 이 정도 되면 걔네들도 입장을 어느 정도 좀 다져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입꼬지판에 있는 그 자리에 있어요. 저 베란다 쪽에. 그쪽에 지금 햇살이 조금 부족한 생각이 듭니다. 아기 때는 괜찮은데요. 그에도 걔네들 입꼬지도 어느 정도 성장해 하면 입꼬지 때 필요했던 햇살보다는 조금 더 많은 햇살을 필요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짜란 상태라 그쪽에 있는 아이들을 얘랑 같이 합식을 해주면 얘네들처럼 얼굴을 다져주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 등치가 키워야 얘랑 같이 물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당장은 해주지 못하고 10월 달에 해주려고요. 그때는 이렇게 얼굴을 딱 붙여서 심으면 더 예쁘겠죠. 요렇게 가을에 분갈이를 하고 저처럼 이렇게 바깥에 내도록 이렇게 저는 여기에서 계속 비를 맞춰야 되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저는 봄에 분갈이 하는 것보다 가을에 분갈이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뿌리가 더 많이 자라서 장마 전까지 흙이랑 뿌리가 일체가 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마디바 같은 경우도요. 여기서 정말 잘 자랍니다. 얘도 그렇게 뭐 얘는 병치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깍지도 없었고 병치레도 없었고 무른 입장이 난다던가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얘도 물에는 그렇게 약한 것 같지는 않고요. 머리가 커서 이 화분의 흙이 이 입구가 잘 보이지 않아서 그 정도 되는 얼굴이라 조금 약간 이득 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잘 자라주고 있는 마디바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요거 특히나 프리티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서 그냥 야생화처럼 자라는 게 오히려 얘한테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얘도 추석이 지나면 바로 분갈이 대상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TP는 제가 봤을 때는 빗물을 많이 맞추기보다는 장마 때 이럴 때는 괜찮아요. 장마 때래. 가을에 오는 비나 이런 데는 괜찮은 것 같고요. 장마 때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애들 여기 있는 TP 제가 키우는 TP는요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해도 가을이 접어들면서 얘네 얼굴을 금방금방 회복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요렇게밖에 찍는 게 안 돼요. 여기 있는 롤리폴리가 아니죠. 뮤엘레리 같은 얼굴들도 보면 얘가 미인들 종류잖아요. 그래 얘도 입장에 너무 물이나 습도가 많으면 얘도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중간에 놓고 직접적으로 한번 키워본 결과로는요. 생각보다 물에 강합니다. 막 강하고 여기에서 장마 때 또 빗물 많이 먹고 해도요. 그렇게 크게 입장을 줄인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구를 내주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여기 뒤에 있는 아이도 그럭저럭 잘 있죠. 요 아이도 무난하고 순둥합니다. 요렇게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덴트라젠 같은 경우도 얘도 빗물에 그럭저럭 잘 견뎌주는 아이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아이들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성형인데요. 멀로하고 얘가 거진 사촌지간이죠. 같은 아이라고 보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얘는 이제 성형은 약간 붉은기고 멀로 같은 경우는 약간 오렌지 빛깔 같은 그런 색감이 나오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요런 아이들도 물에 약하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 분해서 지금 키운 지가 4년이 넘어가거든요. 흙이 단단해서 일반적인 물관수에는 얘가 잘 못 자라는 것 같아도요. 빗물을 이렇게 오는 거를 꾸준하게 맞으면서 크는 것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오래된 화분에서 더 그냥 그럭저럭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요렇게 얘는 지금 못난이 수빈인데요. 지금 자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관계로 얘도 요번에 분갈이를 꼭 해줄 겁니다. 밑에 자구가 너무 아가로 있을 때는 소멸될까봐 얘가 어떻게 못 견디고 다 무른다던가 이런 게 있을까봐 제가 이제 건드리지를 못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자구가 많이 자라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당겨도 입장이 안 떨어질 만큼 얘가 단단하고 건강합니다.
계속 빗물을 먹어요. 흙은 정말 단단합니다. 그리고 양팔 벌려 있죠. 요런 아이들 다 잘라서 제대로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 관리가 필요한 아이, 요런 아이들도 잘 자라고요. 여기 있는 피치핑크인데요. 패치핑크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잘 자랍니다. 얘도 햇살을 많이 오가는 아이예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키우기는 하는데요. 아, 얘도 빗물을 연거품 맞춰도 상관은 없더라고요. 요렇게 자라는 아이. 특히나 펜지 같은 경우는 얘는 상관이 없어요. 얘도 장마 때도 잘 견딥니다. 장마 때도 잘 견디고, 여기에서 사는 동안 얘가 그렇게 크게 장마 때 조금 하엽이 지긴 하는데요. 가을 돼서도 얘가 입장을 빨리 채워주는 거라 회복을 잘 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펜지.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만 실험적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내놓고 키워보는데, 여기에서 내놨더니 뭐 입장이 너무 깜깜해지고 병세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아이들이랑 바꿔줄 텐데요. 여기에서 잘 버티는 아이입니다. 얘는 애플그린입니다. 애플그린도 여기서 잘 자라죠. 레드메인도 잘 못 자랄 것 같은 입장이었는데요. 얘도 그렇게 물에서는 뭐 그럭저럭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화분 흙을 보니까요, 얘도 빗물을 그냥 위에만 살짝 젖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저 봉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만 물이 좀 어느 정도 젖은 것 같고요. 그것도 100%가 아니라 물길 따라서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아이들은 얼굴만 좀 적시고 상면에서만 물이 좀 맞았다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청성미인 같기도 하고 애플미인하고도 많이 닮았죠. 처음에 웃자라 있을 때는 청성미인이랑 닮았더니 다져지고 하니까 애플미인이랑 많이 닮았습니다. 이 아이도 미인 종류의 아이인데요. 스윗캔디입니다. 이 아이도 미인 종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아이도 생각보다 빗물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바깥으로 나가 있기는 한데요. 의외로 빗물을 많이 맞지 못하는 자리인가 봐요. 러우도 빗물에 강한 것 같아요. 러우도 여기다 놔두고 있고요. 얘도 여기에서 얼굴 많이 타고 냉해도 있고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했던 아이인데요. 이렇게 햇살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금 여기가 좀 깊어요. 이렇게 화면을 안 가리려고 하는데 얘가 깊다 보니까 돌리는 게 잘 안 됩니다. 얼굴도 얘가 삐져나와서 좀 돌려서 햇볕을 골고루 받으려고요. 여기에서 냉해로도 햇살에 타서도 얼굴을 많이 상했던 아이가 여기에서 회복을 많이 했어요. 노마도 잘 있어줍니다. 노마도 여기 분가루가 있고, 요 아이가 잘 빗물에 그렇게 강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여기서 잘 있어주는 노마이고요. 여기에 잘 있어주는 아이는 여기죠. 얘는 진짜 강한 것 같아요. 얘 연지곤지인데요. 다른 아이들 하엽 정말 많이 져서 위에 입장을 많이 줄일 때도, 얘도 물론 장마 때는 하엽이 지기는 해도 어느 정도 얼굴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이쁜 얼굴을 항상 유지하고 있고, 애기도 잘 달아주는 거 보면 얘는 안전하게 바깥에 내놓고 키워도 상관없을 만큼입니다. TP를 나중에 동그란 화분에다 요런 음료수통에다가 분갈이를 해주고요. TP랑 얘랑 자리를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싶어요. 얘는 다시 분갈이 할 때 일회용 그 아메리카노 컵 큰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옆으로 얼굴들이 좀 밑으로 처지려고 하면요, 이게 수영이 잘못 맞춰서 이 아구에 맞게끔 얼굴이 처지거나 이러면 다른 곳에 옮기기가 조금 힘들다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서 얘는 조금 입구가 큰 아이. 커봐야 뭐 쬐끔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분을 조금 늘려서 심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는 플로리디티는 진짜 순둥합니다. 빗물 맞춰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물 색감도 정말 잘 들어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죠. 요렇게 여기 있는 아이들, 물에 강한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찍어 봤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아이들을 다 아시죠?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이렇게 한번 찍어 보고 2부식으로 내일 올라갈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명절에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되지 않아서요. 저는 내일 출발을 해야 하니까요. 예약을 걸어 놓고 2부를 올리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절 전까지 영상이 올라가는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요. 저도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매일같이 보는 다육이들을 못 보잖아요. 위로를 한번 받아보고 저도 제 다육이를 구경 삼아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 알고 계시는 얘기들을 제가 계속 말이 길어지면서 했던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보시다가 제 말이 별로 귀에 안 들어온다시거나 알고 계시는 얘기 같으면요, 그냥 다육이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통통하고 가을에 익어가는 다육이들을 바라보면서요, 아이고 오늘 더 이뻐지고 내일 더 이뻐지고 하는 날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계절을 즐기셔야 돼요. 이제 한 달 정도는 좋은 날씨고 그 뒤로는 다시 추워지죠. 이럴 날을 오래도록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명절에도 힘들지 않고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